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적 법이 끝내고 한 2교시 정도로 끝내고 바로 이제 총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가적 법이 354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내란죄가 나와 있죠. 그 내란죄 거기 그 집합범이고 1, 2, 3호 그 우두머리 그 중간 보스 그리고 단순 가담자 이렇게 처벌 중이 다 달라요. 처벌이 다르다. 그 다음에 내란죄 개념 폭동 최강의 폭행협박이죠. 1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지방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는 돼야 돼요. 1단계이긴 하지만 지방 동그라미 하시고 상태범이죠. 상태범 밑줄. 근데 미필전식으로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타제관계 봐보세요. 자, 반란죄와 수소이탈죄. 서울에서 반란죄가 벌어졌을 때 그 부산이나 광주 지역의 지휘관들이 자기 지역을 이탈해서 서울에 갈 수밖에 없죠. 이탈에 항상 수반됩니다. 불가벌 수반행위. 자, 그 다음에 내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란에 수반된 사례는 불가벌, 별도의 의도가 있으면 별죄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오른쪽에 선동의 개념. 자, 선동은 범죄를 위험하게 유발할 정도면 됩니다. 선전을 떠나서. 그리고 그 음모가 되려면 확정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음모가 되기는 부족하고 이석기 의원 사건이잖아요. 선동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자, 외환죄입니다. 자, 외환유치, 여적, 일반이적, 간첩 이렇게 몇 개 넣어놨죠. 자, 간첩죄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간첩해가지고 그 남의 일에 간섭하는 첩자죠. 널리 알려진 사실은 기밀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실행착수란 기술은 꿔야 됩니다. 실행착수는 그 군에 침투할 때부터 기밀 탐지가 시작돼요. 침투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 디귿번에 그 표면적 간첩은 간첩이 아니죠.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 간첩 같은 경우는 일방적 간첩이에요. 적국 북한에 연락 없이 하는 간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간첩 행위다 그러면은 오답이고요. 간첩 예비죄가 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간첩 행위다 오답 다 써놨네. 그래서 표면적 간첩 예비 동그라미 되겠죠. 예비 동그라미 간첩죄다 틀린 거고 간첩 예비죄다 그럼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에 재수관계. 자, 기밀을 탐지하고 적국에 누설하면은 이걸 죄를 두 개로 보지는 않습니다. 합쳐서 포괄일죄로 보는 판례도 있고 기밀 탐지가 되니까 누설은 별개죄가 되지 않는다. 불가벌 사후행위다 이렇게 보는 판례도 있어요.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노란색 일죄가 되는 판례도 있고 누설을 불가벌 빨간색으로 보는 판례도 있고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무에 관해서 그 국방부 장관이 직무에 관해서 얻은 비밀을 누설하면 그 군사기밀 누설죄 이렇게 간첩죄가 되고요.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그 비밀을 누설하면 간첩죄가 아니거든요. 이건 일반이적 죄로 처벌한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떠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국기에 관한 죄. 우리나라 국기에 관한 죄는 이제 모독, 비방죄 두 개가 있죠. 비방 동그라미 하시고. 태극 기업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비방은 처벌되는 겁니다. 비방죄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 죄 국기에 관한 죄. 자, 외국 원수에 관해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이렇게 있죠. 자, 외국 원수, 외국 사절,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이거 전부 다 반의사 불벌죄죠? 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 국기, 국장, 모독. 이것도 반의사 불벌죄예요.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10개입니다. 10개.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두 문자가 반치상 포박, 외모 판명, 업무상 수환자를 공동으로 제외해라. 외모 판명, 외모죠. 그래서 외모, 외모 네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반 모욕죄는 친고죄잖아요. 근데 외모는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이건 원래 반의사 불벌죄고 외모라서 반의사 불벌죄고 총 10개입니다. 이게 개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10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09조의 외국 국기 국자 모독죄입니다. 자, 외국 국기 국자 모독죄 같은 경우는 거기 모독죄는 있는데 비방죄가 따로 없어요. 비방 X 쓰시고 왼쪽에 우리나라 국기는 비방죄가 있었잖아요. 외국 국기는 비방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국기는 공용에 공하는 것만 대상이 됩니다. 공용 동그라미. 우리나라 태극기는 공용에 공한다는 제한이 없었죠. 공용 사용 다 되는데 외국 국기는 이제 대통령 공식 석상의 공용 국기만 객체가 됩니다. 자, 다 나머지는 됐고요. 9월에 다 정리해놨네요. 자, 외국 사절에 관한 폭행죄가 있습니다. 자, 외국 사절 폭행죄 같은 경우도 그 3단계 폭행죄 폭행과 똑같아요. 신체를 향하여 하면 돼요. 신체를 향하여 접촉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그 외국 사절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그 유리창에다가 막 계란 던졌어요.
그러면 자동차량이 던진 것은 물건에 대한 폭행입니다. 하지만 유리창을 통해서 사람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신체를 향한 폭행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3단계 폭행이 된다 이렇게 봤죠. 자, 3단계 폭행이 된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 자, 직무일기죄가 나옵니다. 자, 주체는 표를 보세요. 표. 주체는 공무원. 직무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주체에서 제외되는 게 병가 중인 사람, 휴가 중인 사람을 너 직무일기다 왜 일 안 해? 감옥 가라 그럴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 교사에서 임기가 종료된 사람, 끝난 사람은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다음 객체, 고유한 직무죠. 자, 고유한 직무 뭡니까? 경찰은 범인 잡는 거, 소방관은 불 끄는 거, 집배원은 우편 배달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그걸 하면 제가 되는데 뭐 고발, 건의, 부수 조치, 뭐 인사를 잘한다든가, 뭐 건의 조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고요. 주로 이제 직무유기는 행위에서 구별 많이 하죠. 자, 직무유기랑 태만을 구별합니다. 태만은 뭐예요? 직장 내에서 이제 일을 하긴 하는데 불성실하다, 급급하다, 뭐 효과가 없다, 자고 있다, 졸고 있다 이런 건 직무 태만으로 봅니다. 벌하지 않고 직무유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을 이탈하는 정도. 해야 될 일을 다 손 놓고 집에 가는 정도 돼야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죄수의 관계. 자, 계속범이죠. 계속범. 자, 계속범 즉시범. 자, 얘가 직무유기를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직무유기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즉시범이라면은 기소와 동시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죄가 세 개가 돼요. 이렇게. 근데 계속범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의 직무유기도 계속되는 하나의 죄로 보는 거죠. 계속범이라서 포괄일죄가 되는 겁니다. 자, 타죄의 관계. 자, 직무유기가 이제 부작위 범이죠. 부작위로 물론 자기로도 돼요. 근데 부작위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부작위로 하고 나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 자기범을 범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별도의 목적이 별도 목적. 별도 목적이면 행위도 두 개로 보죠. 하나, 둘, 별도로 보니까 실체적 경합범. 이렇게 실경으로 보는 판례가 뭐가 있어요? 농지 전용 사건 판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 이제 다른 판례들은 다 뭐예요? 요 직무유기를 은폐할 목적 수단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목적 수단. 자, 목적 수단으로 하는 경우는 행위를 연결해서 하나로 보죠. 행위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자기범만 되고 부작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판례 보겠습니다. 그래, 주체. 자, 최근 판례죠. 이거 기간제 교사가 임기 종료 후 성적 처리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임기 끝났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봤냐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무도 없어졌다. 그래서 직무유기 성립하지 않는다. 최신 판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판례 이론.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기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부작위로도 의가 부동, 의무 가능성, 부작위, 동가치성 있으면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부진정이에요. 만약에 자기로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고 있을 수가 없고 100% 부작위로만 된다면 진정 부작위범이겠죠. 네, 자기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봅니다. 자, 니은번. 자, 직무를 위한 때라는 것은 그 충분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 뭐 졸고 있다던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무단 이탈, 해야 될 걸 완전 포기하고 무단 이탈하는 정도가 되어야 직무유기가 된다. 봅니다. 자, 디귿번. 어떤 형태로든 직무 집행 의사로 자기 직무를 수행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직무유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관이 이제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막 고문을 한 거예요. 막 고문해갖고 물고문해서 폭행하고 협박하고 뭐 상해를 가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폭행, 협박, 상해죄가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일을 하긴 한 거잖아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안 하고 집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일을 하긴 했으니까 다른 범죄가 될지는 몰라도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 오른쪽. 자,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파란색 판례. 징계 해결을 집행하지 못할 사실상 자의가 없는데도 그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원칙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빨간색.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식적 방임 포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제가 되죠. 그래서 판례가 뭐로 봤습니까? 한정적극. 한정적극으로 봤어요.
원칙은 제가 안 되고 예외적으로 제가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무죄로 푸는 거고 의식적 방임폭이란 말이 있을 때만 유죄로 푸는 거예요. 자, 교육청 상부에서 그 교장한테 자, 명예훼손 교사를 잘라라 해임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이 교사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근데 여기에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만 이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유죄가 성립이 됐어요. 유죄가 판결 확정됐다고. 유죄가 판결 확정됐으면 이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유죄 판결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자르고 있어. 그건 뭡니까? 상부에 대항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때 직무가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자, 원칙은 제가 되지 않고 방임폭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제가 된다. 자, 9월에 이제 사건들 보겠습니다. 짜잘한 사건들은 뭐 쉬워요. 자, 부정된 판례들. 근무장소 잠을 잤다. 집에 간 거 아니죠. 위법사실 훈방 조치했다.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른쪽에 보면 집에 가서 잠을 잔 사건이 있죠. 인수인계 없이 퇴근. 그건 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찰관이 불법 체류자를 풀어줬습니다. 안 되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넘겼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관이 현행범을 막 풀어줘. 그럼 안 되죠. 검사한테 넘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개. 위법은 무죄, 불법 체류 현행범은 유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칸. 자, 이제 왼쪽으로 보면 뭐 지시했다, 급급했다, 대강했다, 효과적이다, 뭐 신속했다, 이거 전부 다 뭔가 하긴 한 거죠. 그럼 직무 태만입니다. 오른쪽처럼 일체 확인 감독 없이 퇴근했다. 이런 게 이제 완전 직무 직장 이탈이니까 이게 직무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맨 아래 칸. 그 차량 번호판 재교부 있죠. 차량 번호판을 주면 안 되는데 재교부했단 말이에요. 이게 직무이가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로도 직무이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자기로 직무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자기로 하는 경우는 부진정 부자의범이 되는 겁니다. 자, 죄수관계. 자, 즉시범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범이죠. 계속범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직무이기도 하나의 사건에 관한 직무이기라면 전체적 포괄일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죄수를 따질 때 공무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보호되는 법익은 공무지만 보호되는 법익이 아니고 사람 수로 따지죠. 그래서 공무원별로 제가 하나씩 선입한다. 사람 수로 죄수를 따져요. 이렇게 사람 수로 죄수를 따지는 게 뭐가 있어요? 문서 위조죄, 명의자 수로 따지죠.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죄, 사람 수, 공무가 아니고 공무원, 사람 수로 따지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직무유기 교사죄. 세 개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나머지는 학설이라 시험에 안 나오고 판례가 설치한 거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위조, 공무방해, 직무유기 교사. 세 개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타지관계 보겠습니다. 노란색 1번. 일전이니까 노란색이에요.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어요. 직무유기 했죠. 그 다음 그것을 은폐할 목적으로 은폐 목적 수단으로 작성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부작위는 성립하지 않고 자기범만 성립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직무유기라는 부작위를 했고 은폐 수단으로 허위 작성하고 동행사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요렇게 이가 하나죠. 요렇게 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목적 수단이니까. 그래서 요거 부작위 안 되고 작성죄만, 부작위 안 되고 행사죄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허위 작성과 행사는 뭐가 돼요? 실체역행합범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행위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태권도 검도 대형 사건 사건이죠. 자기 친구 태권도 대형 사업한테 왜 폭행죄 저질러서 도망가 전화해줬잖아요. 그 전화하는 하나의 얘기로 도피죄 자기범 됐죠. 직무유기 부작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5번. 자, 어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수 있게 그 상관을 속여서 그 해줬단 말이에요. 자, 어업 허가 넣으면 이제 논점이 3개입니다. 1번.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죠. 왜? 각종 허가서들은 그 사실 확인 기능 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각종 허가서. 건축 허가, 어업 허가. 그래서 작성죄 안 되고요. 배웠죠? 어제. 두 번째, 위계 공직방이 성립을 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그럼 뵐 텐데 위계 공직방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공, 증, 변시 타입이죠. 공증, 변시 타입. 그 중에서 이제 공이에요. 공. 공무원이 주체로 속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된다. 자, 세 번째 논점은 직무유기죄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부자위범이니까 성립하지 않죠. 자기가 되면 부자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플라이 나오는 거예요. 논점 3개입니다. 자, 4번.
자, 경찰이 그 검찰에게 넘겨야 되는 그 증거물이 있었는데 증거물을 그냥 돌려줘버렸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증거인멸죄가 성립을 했죠. 증거인멸죄 자기범됐으니까 부작위 직무유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하나예요, 전부 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하나 행위가 직무유기와 허위작성죄를 동시에 충족할 때 그 부작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범에 관해서 증거 부족할 때에는 부작위로도 기소할 수 있다 보는 게 판례입장이에요. 그래서 자, 원래 이제 요거는 없어지는 죄인데 요것만 성립한단 말이에요. 자기범만. 근데 검사가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없어 갖고 기소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땐 무죄로 풀어주지 말고 이거로라도 기소를 해라. 없어지긴 했지만 이거 안 되면 그럼 받아주겠다, 재판해주겠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소유기할 수 있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직무유기랑 허위작성죄가 행위가 두 개로 평가된 경우 딱 하나밖에 없죠. 동지 사건. 이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므로, 은폐 목적 수단이 아니므로. 목적 수단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랑 허위작성이랑 목적 수단이 아니니까 행위가 두 개로 분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체적 경법입니다. 자, 직권남용죄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판례들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자, 직권남용죄. 자, 이제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제 그 부하 직원한테 권리 행사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이죠, 안 해도 되는 거, 의무 없는 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요죠, 강요. 직권남용 강요죄입니다. 직권남용죄 이렇게입니다. 이 두 개는 이제 별개 요건이죠. 이렇게 별개 요건이에요. 그래서 직권남용이 있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요거 이제 1번 검사 입증이 있어야 되고 2번 요거 두 개 입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만약에 이제 요것도 있고 두 개 다 있으면 얘가 먼저 성립하죠. 얘가 먼저 성립하게 되고, 얘가 없을 때 안에서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판례입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의 개념. 자,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이제 권한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넘지 않고 권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걸 직권남용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경찰 상관이 부한테 직권을 초과해서 범죄를 시켰어요. 고문을 해라, 누굴 죽여라. 그러면 그건 살인교사죠. 살인교사. 별도의 불법 행위가 되는 거지 직권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 쭉 써있죠.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외형적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한 일을 시키는 걸 말한다.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은 권한 초월한 일을 시키면 살인교사, 폭행교사 이런 별도의 불법 행위가 될 뿐이고 직권남용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용을 할 때 이제 강제력을 쓸 텐데, 이 강제력이 이제 뭡니까? 강제력이 법률상 강제력도 되고 사실상 강제력도 되고 두 개 다 돼요. 그래서 법률상 강제력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범인을 체포해와라.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법적 강제력이에요. 체포해와라. 근데 너 가서 심부름해라. 이거는 법이 없는 사실상 강제력이잖아요. 그런 것도 된다고. 심부름 시키는 거. 자,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공적 관계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공적 관계 시켜야 되니까 뭐 한대요? 개인적 친분에 따라 부탁하는 거. 이런 직권남용이 아니죠. 서장이 경정한테 야, 돈 좀 빌려줘. 이런 개인적 친분에 따른 부탁이라고. 제가 되지 않습니다. 써있죠? 친분 안 된다. 자, 거기에 따른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 친분에 따라서 뭘 부탁했어요? 문화예술 지원활동, 매세나 활동을 요청했죠. 요거 친한 사람들한테 제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권리사방입니다. 자, 거기 이제 기업번 보면은 직권남용인 했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 방해를 하거나 거기에 나와줘야 되는데,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대. 둘 다 있을 필요 없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대. 그래서 직권남용과 구별해서 별개 요건이 된다 써있죠. 자, 그 다음 D 한번. 자, 이때 권리는 그 보호가치가 있어줘야 돼요. 보호가치가 있어줘야 되고, 사적 권리도 되는 거고요, 공적 권리도 되는 겁니다. 공적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경찰 수사권이 있죠.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공법상 사법상 권리 붙지 않는다. 그다음에 범죄 수사권도 권리에 포함이 된다 써있죠. 자, 따라서 가로 3번. 상부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한테 수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경찰관에서 이첩을 시켰어요. 자, 수사 중단은 권리행사 방해이고
다른 경찰서 이첩은 의무 없는 일 강요란 말이에요. 두 개 다 있으면 권리행사 방해 이거 하나만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쭉 써 있죠. 네. 자, 오른쪽입니다. 이제 의무 없는 일 강요예요. 자, 의무 없는 일의 의무는 이제 법적 의무가 있어 줘야 됩니다. 근데 법적 의무는 광의의 법률이죠. 광의의 법률. 법률, 명령, 규칙 다 되는 거예요. 광의의 법률. 하지만 법률을 광의로 보더라도 안 되는 거 있죠. 뭐 심리, 도덕, 종교, 우정, 사랑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적인 게 아닙니다. 빠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니은번. 자,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죠. 최신 판례들입니다. 자, 니은번. 자, 이제 공무원이 그 을한테 뭔가 일을 직권남용해서 강요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일반 사인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은 사인한테 일을 강요할 권한이 없어요. 그죠?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면서 아저씨 얘 좀 잡고 있어봐 시킬 권한이 없다고 사인한테. 무조건 권리행사방해 의무는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일을 시킨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이때는 원칙은 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뭐 김경장이 범인을 체포할 때 이순경 좀 잡고 있어봐 명령 내릴 수 있잖아. 같은 공무원끼리 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절차를 위반해라 이런 그 지시였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김순경 영장 없이 체포 좀 해봐.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절차 위법이니까 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번 가보세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강요가 된다. 근데 2번.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인 때에는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상해에 관해서 시켰을 때 절차 위반이 없다면 직권남용이 아니다. 빨간색. 자, 그 다음 디귿번 1번. 공무원이 자기 직무원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집행사실을 보조하는 사실을 하도록 하였다면 원칙은 무죄가 된다. 빨간색. 하지만 2번.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 명시가 돼 있어요. 영장 필요하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란다 원칙이나 영장이나 그런 절차를 위반하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뭡니까?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다. 초록색. 다 색깔별로 다 정리했습니다. 자, 1번. 퇴임 전 공무원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실일 공개가 없을 때 퇴임 후 범행에 한해서는 공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퇴임했으면 이제 공무원직 없어졌잖아요. 그 범행에 대한 공범이 나올 수가 없지. 그 근무 중일 때 안에서 공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퇴임한다면 공범이 나올 수가 없고요. 자, 그다음 이제 사실관계들 쭉 나옵니다. 지금 표로 딱딱 정리하지 않고 쭉쭉 글씨로 표현한 이유가 최근에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이것들은 이제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량성을 떨어지지만 옛날 판례들은 표로 딱 정리했고 좀 중요한 거 그냥 잘 나오고 좀 분석이 필요한 거는 글로 다 써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종결 처리 지시했다. 제가 되고요. 2번. 대통령 비서실 책장이 공무원 하여금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교육감이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들을 평정점을 조정해서 승진 임용하게 한 거예요. 그럼 원래 이제 요게 사건을 보면은 승진 자격 심사권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격 심사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진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평점 조정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원래. 근데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격 연수 대상이 될 수 없대. 없대. 동그라미. 자, 자격 연수 대상이 될 수가 없대.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정했잖아요. 이건 이제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해군 법무 법무실장이 검찰단 내부에 대해서 수사를 보고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를 하라고 명령 낼 수 있지. 상관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건 상관도 아니고 군인 쪽 수사기관하고 검찰 쪽 수사기관은 별개. 완전 별개고 거기 답이 써있네. 의무가 없으므로. 없다는 말이 있죠. 동그라미. 의무가 없다고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잡아내야 됩니다. 그걸. 자, 5번. 자, 시장이 피고인 자신을 보좌하는 피고인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정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평정 순위 변경을 구체로 지시하여 소열 명부를 작성하게 한 겁니다. 그럼 시장이 승진 조정권이 있어요. 평정 조정시킬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왜 제가 된 겁니까? 거기 써 있죠. 관련 법에 정해져 있대. 법에 정해져 있대. 법 동그라미죠.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법을 위반해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서울특별시 A구청장, 주택과장 등이 공모해서 주택개발사업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분양 배정하여 했다. 여기도 써있죠? 원래 배정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긴 하지만 조합원도 아닌 사람한테 배정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아닌 동그라미. 요게 다 이제 죄가 된다는 포인트예요. 죄가 된다는 포인트. 그 파란색 키워드 다 잡아놨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빨간색은 이제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가 사적 부탁인 경우들. 첫째, 치안본부장이 국가수과자한테 뭐 메모 작성 요거 부탁했죠. 메모, 세모. 메모 좀 부탁할 수 있지. 그건 사적 부탁이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쉬워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있었는데 후배한테 전화 통화했대. 후배 세모. 후배야 이거 좀 도와줘. 사적 부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매사나 활동을 이제 조치를 했는데 그걸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개인적 친분이다 나와 있죠. 친분. 그래서 매세나 활동, 매세나 세모. 개인적 친분, 친분 세모. 그래서 요 8가 나올 때 개인적 친분에 따라 부탁이라고 나오면은 뭐 쉽게 풀어요. 쉽게 풉니다. 근데 이 문구를 안 주고 그냥 매사나 활동 지원 요청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고. 그래서 요 8가 나오면 아 친분에 따른 부탁이구나. 이렇게 외워서 풀어야 된다고. 키워드 두 개 다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비교 판례. 선생님, 비교 판례도 개인적 친분인데요.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재정경제원 장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기업을 도와달라고 대출을 지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그 외에도 친분이고 이것도 친분인데 뭐가 달라요? 자, 공무원이 을한테 A를 도우라고 강요를 하였다. 근데 그 위에 친분은 뭐예요? 친분이 있는 기업 관계자에게 부탁을 해서 도우라고 했던 사건. 그 아래 파란색은 뭡니까?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자기랑 친한 사람을 도우라고 지시했던 사건. 이건 강압적이란 말이에요. 강압적. 그죠? 친분했던 부탁. 다르죠? 이 친분이 이렇게 친분 다르단 말이에요. 구별해야 됩니다. 자, 같은 친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빨간색 판례. 자, 검사가 고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였다. 검사 불기소 결정 자기 재량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교도관이 접견 신청 거부했다. 재량이죠. 아, 새벽 2시 오면은 그 접견 신청 거부할 수 있잖아요. 저 재량이었다. 그 다음에 3번. 정보통신부 장관이 배점 방식 변경에도 재량입니다. 거기 뭐 법령 위반 뭐 자격 없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법무부 검찰국장이 정보인사 내용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검사한테 너 저기 춘천으로 내려가 이렇게 발령 정보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 5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헌법에도 나오는 판례예요. 헌법에도. 그래서 그 문화예술 지원 활동하다가 정부를 비판한 그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위헌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래 사람들한테 야, 상황 보고하고 명단 송부에 문화예술인들 누구가 있는지 상황 그 보고해. 이건 이제 제가 안 된다 보고요. 나눠서 본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부하한테 그 문화예술인 중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작성해서 보고해라. 이거는 제가 되지 않아요. 보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문화예술 지원에서 배제한 사건이 이게 직권남용죄가 된 겁니다. 배제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6번. 자, 지자체장이 승진 대상자 실질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전 국방부 장관도 자기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면 의견 세모. 아, 말도 못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못하냐고. 의견 제시니까 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 그 빨간색에서 3번 정보통신부 장관, 그다음에 4번 법무검찰국장, 6번 승진 대상자 임용 결정 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파란색에서는 아까 뭐였어요? 한 장 전 페이지에서 3번 교육감 권한 있죠. 4번 권한 있죠. 5번 권한 있죠. 6번 권한 있죠.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키워드를 잘 정리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기소부정 판례. 자, 직권남용죄는 이제 직권남용 방해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도청기가 이제 발각됐으니까 미수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자, 그 각종 방해죄는 방해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해죄 중에서 방해 결과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방해 결과 꼭 필요한 게 두 개가 있죠. 지금 배운 직권남용죄 요거하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결과 꼭 필요한데 방해 결과 없으면 미수가 되는 거예요. 미수가 되는데 미수처벌 규정이 없죠. 다 무죄가 돼버립니다. 두 개는 꼭 방해 결과 필요하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도 방해 결과 없으니까 미수가 되는데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가 됐습니다. 자, 재수관계. 자, 최근 판례죠. 체크하시고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갑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A, B, C, D 4명한테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강요받은 사람은 하나, 둘, 셋, 4명이 강요받았죠. 근데 전부 다 하나의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쟤는 하나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로. 법익을 기준으로. 보호법익 기준설. 그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따르면 안 돼요. 꼭 주의됩니다. 이번 시험에 나와 이건. 최신 판례고.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피의사실 공표죄 있고요. 피의사실 그러니까 피고가 아니죠. 피의. 그러니까 언제 공표되는 거예요? 공소제기 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써있죠. 공소제기 전에 동그라미. 공소가 제기되면 그건 피고인이 되고 그러잖아. 그다음 공무상 비밀설제에 나옵니다. 자, 그 아래 비밀 보호 가치. 자, 기업번. 자,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죠. 이걸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거면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서 딱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이게 누설됨으로써 침해받는 국가적 이익, 이게 보호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호 대상. 그래서 법에 규정될 필요가 없다 보죠. 자, 공무상 비밀설제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법에 비밀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국가에 그 도움이 되는 거라면 모두 다 그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번이 써 있고요. 자, 다음 3번. 자,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상 관련성 또는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이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 일환으로 전달하였다면 비밀을 전달받은 사람이 제3자 누설과 대상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김경사가 이경장한테 비밀을 누설했어요. 야, 어제 내가 갔더니 그 범인 그 사람이 누구누구를 만나서 이건 뭐 수사 공조잖아. 수사를 같이 수사를 하는 거야. 수사를. 이걸 비밀설에다 말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직무 관련되어서 다른 공무원에게 말해도 누설죄 안 됩니다. 이거 수사를 같이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다른 그 피의자에게 이거를 누설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면서 말했다면 제가 되겠지.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그런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원칙은 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그냥 공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D번. 자, 수사 상황에 관해서 종국 결정을 하기 전까지만 비밀로 보호가 되죠. 전 동그라미. 자, 이건 이제 검찰한테 넘길 거야. 뭐 재판 끝나서 종국 결정이 되고 난 뒤에는 누설해도 돼. 근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사건들 나오죠. 그래서 뭐 인적 관계나 뭐 차량 소유 관계는 중요한 비밀이 아니었고 직무집행 일환으로 이제 그 김순경한테 말한 것도 누설죄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오른쪽에 그 증거나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은 이제 피의자에 전달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누설죄가 됩니다. 그다음 최근 판례 FTA 관련 문건은 이제 미국과의 어떤 자유무역 협정 관련 문건인데 일반이랑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누설되면 안 되겠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분쟁 중인데 우리나라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누구 편 들면 안 돼?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쪽도 팔아먹고 이쪽도 팔아먹고 두 개 다 팔아먹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 팔아먹는다는 비밀을 미국이 알면 어떻게 돼요? 안 좋지. 그죠? 그런 거 누설하면 안 된다고. 비밀이. 국가적 법률을 침해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9월에 팔려보겠습니다. 최근 판례 또 써놨네. FTA 문건 그 누설죄가 되었다. 대통령 당선인 종국 결정 의사 전까지는 비밀로 보호돼야 된다. 그다음 직무수행 일환으로 한 것은 누설죄가 안 된다. 이 세가 최신 판례거든요. 세는 좀 주의해서 보라 이거예요. 자, 일단 불법 체포 감금죄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가시고. 자, 뇌물죄 들어가겠습니다. 자, 뇌물죄는 이제 보호되는 법익이 무려 3개나 됩니다.
직무 공정성, 불가민성뿐만 아니라 신뢰도 보호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 돈은 받았지만 일을 공정하게 처리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공무원 매수에 실패했죠. 공정성 침해도 없죠. 돈 받아도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받는 거를 국민들이 보면 그 공무원 신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공정하게 처리해도 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3개나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면 제가 된다. 그래서 네가 돈을 받고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우겨도 돈 받는 너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뭡니까? 돈을 받으면 무조건 제가 되는 거예요. 거의 무조건 제가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제가 안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D번. 자, 성적 욕구의 충족, 프리미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재산상 이익도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뇌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물 그러니까 물건만 되는 것처럼 써 있거든요. 물건만 되는 것처럼. 근데 물건만 되는 거 아니죠. 이익도 되고 그 기대이익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굉장히 넓죠. 자, 그다음 D번. 자,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제 그것도 뇌물인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기수식은 언제예요?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죠. 그래서 참여 세모 종료 동그라미. 작년 법원 서기법 기출이에요. 자, 공무원이 있는데 의리 와서 자, 이번에 이제 여기 투기적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시죠? 기회를 줬다고. 자, 이거 뭐 참여권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받았다고. 기회를 받았다고 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주는 거 다 받을 수 있지, 기회야. 뭐 여기저기 기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정보를 받았다고 제가 되는 게 아니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게 불법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참여. 근데 참여에서도 언제든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참여가 끝나서 행사가 끝나야 종료가 돼야 기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년 기출 어떻게 했어요? 참여하는 행위로 기수가 된다. X. 종료까지 되어야 기수가 된다. 이게 정답이었죠? 그렇게 이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세모 동그라미 쳐준 거예요. 자, 다음 파란색 판례. 뭐 연대 보증하게 하는 행위 처분되지 않던 거 처분됐어. 아, 속이 시원하네. 3년간 처분 안 되던 게 맞교환되면서 강화도 토지랑 그 처분이 됐네.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뇌물이에요. 자, 다음 3번. 자, 갑 보험 설계사이자 그 조합장인 피고인이 도움달라는 청탁을 받고 체결한 다음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A 조합의 조합장이자 그 설계 보험 회사의 설계사가 있었는데 을한테서 이제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직접 받은 게 아니죠.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모집 수수료를 받았어요. 수수료. 수수료 누가 줬어요? 을이 준 거 아니에요. 가입시켜서 회사가 준 겁니다. 그러면 모집 수수료는 회사가 준 거니까 을이 준 뇌물 아닙니다. 아니고 을이 준 건 뭔데? 보험에 가입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얘가 준 거죠. 기회. 그래서 수수료가 뇌물이 아니고 을한테서 받은 것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 을이 준 건 그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가 뇌물인 겁니다. 자, 다음 판례 이론. 자, 무상차용이 나옵니다. 자, 갑이 을한테 자동차를 줬는데 증여로 가지라고 줬어요. 그럼 자동차가 뇌물인 거예요.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근데 대여로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빌린 차는 반환해야 되니까 이 차는 내 것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빌려주면은 이제 돈을 받고 빌려줄 텐데 사용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이 요 대가가 공짜라고. 공짜, 무상. 그럼 요 사용 대가 요게 뇌물 되는 거죠. 그겁니다. 자, 금융이 기업반. 자, 금품을 무상 차용에 따져 공짜로 빌렸대. 차용. 돈은 빌린 거네. 갚아야 되네. 돈이 뇌물 아니네. 무상. 그럼 대가는 공짜니까 대가 뇌물이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 차용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돈은 차용한 거라 갚아야 되니까 돈이 뇌물이 아니다. 무상이니까 사용 대가는 공짜니까 그게 뇌물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써 있잖아. 대여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니고 금융이익이 뇌물된다. 써 있습니다. 자, 공소시효는 차용한 때부터 이제 진행되고요. 자, 오른쪽 실질적 소유권. 자, 기업번입니다. 자, 자동차를 뇌물로 받았는데 실질 사용 처분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받았는데 요 자동차에 관해서 이제 실제 등록이 되면은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자동차 뇌물 되겠죠? 근데 등록은 없어. 등록은 얘한테 돼 있다고.
얘한테 등록돼 있다고. 나한테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실질 처분권을 주었으면은 이게 실질 소유권이죠. 그럼 실질 소유권 받았으니까 자동차가 뇌물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2번. 자,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받았는데 실질 처분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도 없고 실질 처분권도 없으면 그때 이제 뭡니까? 사용 대가, 렌트료, 리스료 요게 뇌물되는 거죠. 요게 뇌물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서 있죠? 쭉 서 있습니다. 자, 다음 니은번. 자, 뇌물수호 취득이라는 것은 사실상 처분권 취득을 말하고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자, 법적 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처분권을 받으면 자동차가 뇌물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를 하지 않는데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관계이고 반환 요구받지 않는 관계로서 그럼 물건 자체가 취득이 된다. 이게 이제 뭡니까? 그 삼성 그 사건이죠. 삼성 사건. 그래서 박근혜 지시에 따라서 삼성재단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말을 줬잖아요. 경매한 말을 줬는데 등록은 삼성재단 측 등록이 돼 있고 말을 줬는데 달란 말도 안 해.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 거라고. 그럼 이제 실질 처분권을 정유라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말에 관한 실질 처분권을 받았으니까 요 사용 대가가 아니고 말이 뇌물이다. 그래서 말이 뇌물이니까 그 말에 관해서 134조에 필요적 몰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봤죠? 네, 그 사건입니다. 삼성재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뇌물로 몰수하라 이렇게 봤어요. 자, 가로 2번. 자, 실질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인익하거나 소유권이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유보한 경우에 물건 자체가 뇌물이다 이렇게 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재단 측에서 정유라한테 말에 관한 등록권을 넘겨버리면 될 거 아니야. 왜 등록을 안 하고 삼성재단이 등록을 한 상태에서 말만 줬냐 이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삼성재단 명의로 등록을 해놓고 자기가 말에 관한 세금도 다 내주고 관리 비용 다 내주고 관리 다 해주려고 그러려고 이제 등록을 넘기지 않았던 거죠. 형식적 유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말 자체를 뇌물로 볼 수가 있다. 이걸 몰수해야 된다.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 이론. 자, 뇌물성 부정. 자,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이죠. 뭐 의뢰상 대가라던가 뭐 결혼식 축의금 뭐 3만 원 냈다든가 그 정도 개인적 친분에 따라서 준 것이 명백하다면 그건 이제 죄가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범죄로 그 수익을 있은 다음에 공범 간에 그 분배를 한 거예요. 이건 뇌물수재가 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제 어떤 그 재벌 회사에서 금전적인 돈을 뭐 한 100억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100억을 지원했다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둘이 공범으로 돈을 받아 챙긴 거예요. 그럼 둘이 이제 이 뇌물죄에 관해서 공범 되겠죠? 공범으로 돈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둘은 이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순실이 받아갖고 그 돈에 100억을 받아서 자기가 50억을 갖고 50억을 박근혜한테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 전달을 가지고 또 뇌물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지. 공범 간의 이익분배니까. 그죠? 그러니까 범죄가 된 다음에 사후분배잖아요. 사후분배. 그걸 뇌물죄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공범 간의 이익분배. 자, 디귿번. 자, 계약 금액을 불려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이에요. 자, 또 어떤 판례입니까? 자, 이 업자 갑이 공무원에게 자기의 돈 200만 원 줬어요. 그럼 뇌물 맞지? 자기도 좀 뇌물 맞다고. 자, 근데 200이 어떻게 나온 돈이에요? 국가에다가 1000만 원짜리 물건을 공급하고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에다가 계약금을 부풀려서 200을 부풀려 받은 다음에 이걸 준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건 갑이 자기 돈 준 게 아니고 국가 소유 돈을 빼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 소유, 타인 소유 돈을 받아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주면서 국가 돈 횡령한 거예요. 이건 횡령죄입니다. 그죠? 이거 뇌물죄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자, 다음 세 번째 판례이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입니다. 자, 뇌물죄의 직무에는 관례상, 사실상 관여도 되고 그 보좌 영향도 되고 다 됩니다. 되게 넓어요. 니은번 과거의 직무, 장래 직무, 사무 분장, 현실 담당하지 않는 거 싹 다 돼요.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대가관계는 포괄적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성이 전체적 대가성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계획에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뇌물죄 보면은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굉장히 넓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꼭 필요한 게 이 대가성에서 이제 전체적 대가성은 꼭 필요하다예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뇌물 약속죄가 되기 위해서 약속은 약속이 확정적 합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다음 뇌물을 추징할 때에는 뇌물이 특정될 것이 필요하다죠. 세 개는 필요하다고 나머지 싹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뭐 구체적일 필요 없다. 현실적일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 자, 전체 대가성 꼭 필요합니다. 개개의 특정은 필요 없죠. 자, 1번. 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선금도 그 사교적 의뢰 형식을 빌어서 받았다 하더라도 다 뇌물입니다. 뇌물이 뭐 꼭 은밀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공개 석상에서 재벌 기업 회장이 그 대통령한테 제가 공개 석상에서 다 보는 자리에서 제가 100억 지원하겠습니다. 사교적 의뢰 자리에서 그렇게 받아도 그거 뇌물인 거예요. 돈 받으면 다 뇌물이지 뭘.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공무원이 받은 액수가 이제 대가성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제 불가분이면 다 뇌물되는 거예요. 자, 갑이 공무원한테 뭐 10억을 줬어요. 근데 7억은 대가성이 있고 3억은 대가성이 없어요. 이렇게 딱 이제 구별이 딱 된다고. 딱 되면은 이건 뭐 뇌물 아니겠지. 이건 뇌물이지. 이것만 필요적 몰수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이 대가성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게 딱 나눌 수가 없어. 막 섞여 있다고 이렇게 불가분이래. 그럼 10억이 다 뇌물인 거예요. 다 물세가 갑니다. 분리할 수 없으면. 그런 말입니다. 그대로 같은 뜻이고요. 자, 이제 사건의 경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경우들. 자, 오른쪽에 가면 군립대학교 총장 명의 계약은 군립대 총장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명의 계약은 공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돈 받으면 그 뇌물죄 됩니다. 근데 이제 왼쪽 국가와 별개 지위 단체 계약이래. 별개 지위라는 건 사적 지위라는 거죠. 뇌물 안 되고. 그다음 서울대학교 의사들은 서울대학교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서울대 교수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는 공무원으로 보지만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로 진료할 때는 사인으로 봅니다. 일반 법인 그 직원으로 봐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 의사로서 일할 때는 뇌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봤고요. 자, 그다음 빨간색들 잘 보면 됩니다. 외국인 산업 연수생은 경찰이 관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문교부 편수국 직원은 편수국 편집하는 데죠. 그 책을 만드는 건 이제 교수가 책을 만들어내고 그 여기 공무원들은 다 편집하고 오탈자 잡아서 이렇게 출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 검토 권한이 없어요. 자, 법원 참여 주사는 형량 감경 못합니다. 형량 감경 판사가 하는 거예요. 자, 검찰 주사는 그 기소 불기소에 관한 영향권이 없어요.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유 관련성이 없고요. 자, 중국 국적 선사의 선박은 중국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거죠. 우리 한국 공무원들 관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 정리해놨고요. 자, 수뢰죄. 자, 이제 뇌물의 개념 첫 번째 봐였고 두 번째가 이제 조문의 분석입니다. 자, 수뢰죄. 자, 수뢰죄. 떨어진 영어구나. 자, 수뢰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판례론 볼게요. 그 공무원이 되려면 직업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직업 공무원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순 알바생들은 이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기 돌리면서 커피 타는 단순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은 직업 공무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죠. 단순한 기획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는 자들은 제외하고 거기 한정되어 있지 않은 직업 공무원들이 주체가 된다. 써 있네. 그다음 공무원 이제 그 공사 직원들 있죠. 공사 직원들 뭐 철도공사, 전기공사, 공사 직원들 그 공무원 의지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그 공사에서 과장이건 차장이건 부장이건 실장이건 직위, 직장 내 위치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중에서 이제 뭡니까? 계급이 중요하죠. 직급, 계급이 중요합니다. 계급. 그래서 얘하고 얘는 5급이에요. 얘하고 얘는 6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5급 이상만 공무원 의지가 되는 거예요. 5급 이상만. 그래서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급, 계급이 중요하다. 계급 기준 5급 이상이면 공무원 의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아래 이제 공무원 부정된 사건들 복사하기 나오죠. 복사하기. 알바생이니까 직업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 오른쪽
그 임용 결격권자에 밝혀졌습니다. 지위 상실됐어요. 그래도 돈 받으면 제가 되죠. 자, 국민들은 이제 경찰이는 조직 자체를 신뢰하고 있는 거지 거의 김순경 개인을 신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용 결격 사유로서 공무원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경찰 조직을 신뢰해주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뇌물죄를 범하게 되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위를 상실하는 사람도 뇌물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쭉 써 있습니다. 자, 오른쪽 369페이지 369네 369페이지입니다. 자, 수수 약속 요구. 자, 수수죄가 선입하면은 그 전에 요구 약속은 불가발 사전 행위로 불가발됩니다. 그 뇌물은 현존할 필요 없다. 확정될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근데 거기 디귿번에 약속은 확정될 필요가 있다. 이거 세 개 써놨죠? 확정될 필요가 있다. 야, 종로로 나와. 알았어. 명동으로 갈게. 그럼 둘은 만나지 못합니다. 종로로 나와. 종로로 갈게. 확정적 합치가 되어 서로 약속이 되고 만날 거 아니에요. 약속은 확정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에 파란색. 자, 먼저 뇌물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일단 뇌물 요구해갖고 내놔. 그래갖고 준이가 받았어. 가지러 받았다고. 영득에서가 있다고.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너무 많다고. 그거 어차피 받으려고 받은 거잖아요. 뇌물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정에 빠져서 받았어. 어쨌든 영득에서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이건 이제 세호자 사건이죠. 이거. 그 명의자가 중요합니다. 뇌물 공여자가 공무원이 뇌물수수자가 제공한 명단 기재의 대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 명의로 뇌물 수수자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명의로 세호자를 발송했습니다. 자, 보낸 사람들은 뇌물 수수자가 보낸 걸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명이 뭐가 돼요? 단순 뇌물 공여죄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갑이 뇌물 주는 사람 공여자, 얘가 뇌물 받는 사람 수수자. 근데 얘가 명단을 줘가지고 그 세호젓을 병이라는 제3자한테 이렇게 택배 발송해 줬단 말이에요. 발송. 근데 이제 발송 그 명의자를 보니까 의리 보냈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의리. 갑이 보냈다고 써 있는 게 아니고 의리 보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리 보낸 줄 알죠? 갑이 보낸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갑이 의리 갑한테서 받아서 준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네가 단순 뇌물 수수가 된 거다. 이걸로 봅니다. 단순 뇌물 공여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명의가 이제 갑의 명의로 돼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얘가 시켜서 이렇게 발송하게 한 거니까 제3자 뇌물 수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고. 이거니까 단순 뇌물죄에 대해서 공여죄 수수자 성립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명의자가 중요한 겁니다. 수수자 명의였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회를 봐서 반환을 해서 받았습니다. 가지러 받은 게 아니구나. 막무가내로 주니까 나중에 반환하려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영득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불의토끼 성금이죠. 돈을 받을 때 그냥 슬쩍 받아갖고 불의토끼 성금 낸 게 아니고 불의토끼 성금으로 받아서 그쪽에 내겠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고 받은 다음에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득의사가 없었다. 맞죠? 자, 죄수관계입니다. 1번. 3번 받아서 제가 3개처럼 보여도 20일 기간 제한 들어가면 20일 동안의 포괄일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공갈죄를 보냈습니다. 자, 공무원이 갑한테 이제 공갈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공갈죄가 성립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받은 돈이 직무와 관계가 있는 돈이에요. 그럼 뇌물인 거죠. 그럼 증례죄, 수뢰죄 둘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공갈에서 받은 돈이 공갈죄며 수뢰죄가 되겠죠. 그럼 공갈죄와 수뢰죄 상상적 경합법. 근데 받은 돈이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대. 그럼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례죄, 수뢰죄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와 공갈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 써 있고요. 자, 3번. 그다음 써 있네. 자, 기망에서 뇌물 받았습니다. 기망에서 뇌물 받아갖고 직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뇌물죄, 사기죄, 상상적 경합법. 한 번의 기망으로 제가 2개 나왔으니까 상상적 경합법. 자, 그다음 4번. 자, 경찰서에 이제 그 경찰이 그 뇌물을 받았는데 자기 계좌로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갖고 그걸 인출했단 말이에요. 남의 계좌로 받는 게 뭡니까? 범죄 수익 은닉. 인출하는 게 뭐예요? 뇌물수수. 행위가 2개죠. 입금, 인출. 그래서 행위가 2개니까 실적 경합법. 이렇게입니다. 파란색. 자, 다음 사전수혜죄입니다. 자, 이제 공무원이 되기 전에 돈을 받고 나서 이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청탁 동그라미. 청탁 동그라미에서 저거 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되면 그때 가서 처벌되죠. 이게 처벌 조건 그럽니다. 판례. 공무원이 될 사람이라는 것은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연성 있는 사람들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청탁 요건인데 청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청탁이죠. 전후 청탁. 3자 수배. 3자 수배는 부정 청탁이죠. 부정 청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전후 두 글자는 청탁 두 글자. 전후 사전 사후 전후 청탁 두 글자는 두 글자. 3자 수배 3자를 수배해서 부정 청탁 네 글자 네 글자. 3자 뇌물수재 배임수재죄 그죠? 입니다. 두 글자는 두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래서 전후 청탁 3자 수배하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자 뇌물수재 나왔습니다. 바로. 자, 제3자 뇌물 제공죄라고도 그러고 제공, 공여, 수수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공무원이 이제 부전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이제 요구 약속한 때에 제가 선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 공여란 말 쓰니까 공여죄라고도 하고요. 거기 또 수수 받은 사람 중에 수수죄라고도 말을 합니다. 부전 청탁. 자, 부전 청탁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상식에 반하면 돼요. 부당한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가와 연결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통의 양해가 존재해야 되겠고 금품 줬다고 다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니은번. 자, 니은번 잘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한테 고아원에다가 기부를 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재용 회장님, 삼성 회장님, 고아원 기부 좀 하시죠. 이렇게 요청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용이가 그 말을 듣고 고아원에다 10억을 기부를 했어요. 딱 10억 기부했습니다. 제3자 뇌물 수수죄입니까? 아니죠. 그냥 고아원에 돈 주라고 한 거야. 좋은 일 하라고. 좋은 일 해야겠다. 돈을 준 거라고. 아무도 제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의 양해가 있어야지. 공통의 양해. 얘가 돈을 왜 준 거예요? 여기다 돈을 주라고 한 게 뭔가 이 대통령과 뒷거래가 있나 보다. 뒷거래가 있나 보다. 그래서 어디다 돈을 갖다 주면 나를 잘 봐주려고 하는가 보다. 내가 전에 부전 청탁한 게 있는데 그거 들어주려고 하나 보다. 그런 양한테 무슨 양해가 있어야지. 그래야지가 되겠지.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돈을 줬다고 다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주면은 나를 잘 봐주려고 하는구나. 내가 전에 사업 승인권 달라고 했던 그걸 들어주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공통된 양해가 있어서 돈을 줘야지가 되겠지.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막연히 선처할 것이라는 기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요새 고아원들 밥을 못 먹어요. 고아원들의 돈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정희가 뭐 말도 안 했는데 괜히 지가 돈 갖다 준 거예요. 돈 갖다 주면 날 잘 봐주겠지. 막연한 기대감에. 그건 내 열쇠 아니란 말이지. 그런 뜻입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파란색 판례. 자, 불심에서 우러나왔구나 이런 것도 이제 뇌물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론 제3자입니다. 자, 이제 제3자인데 이제 갑이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지시를 하여 얘가 제3자에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 공무원하고 제3자가 완전 별개 인물이에요. 별개 인물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돈을 직접 받으면 뭐가 됩니까? 129조 1항이 단순 수뢰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제3자한테 돈을 주게 하면은 이제 의뢰죄가 뭐가 돼요? 의뢰죄가 제3자 뇌물 수수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병하고 그 을하고 한 패거리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패거리.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얘한테 뭐 생활비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던가 뭐 공동 전범이라던가 아니면 병이 을에 뭐 사자나 대리인으로서 돈을 받아서 심부름 전달해 줬다든가 그럴 때는 을이 받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뢰죄가 뭐가 돼요? 단순 수뢰죄가 된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기억번. 자, 공무원이 박근혜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이재용 삼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돈을 공유하도록 하였을 때 최순실이 공무원의 사자 대리인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생활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박근혜가 받은 거랑 똑같이 평가할 수 있죠.
그럴 때 박근혜 지명이 뭐예요?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아니고 단순 수뢰죄가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니은번. 자, 제3자 뇌물 수수죄에서 뇌물 받은 제3자가 최순실이 뇌물임을 인식할 필요 것은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이 아니다. 2번. 공무원과 공동 전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 뇌물 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뇌물 수수죄 공동 전범이 되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수수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자, 이 사람이 제3자한테 돈을 주게 해서 제3자 뇌물 수수죄가 성립을 할 때 얘가 뇌물인 걸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인 걸 알고 있는 불법한 최순실인 경우도 얘는 죄가 되겠지만 뇌물인 걸 모르고 받았어요. 적법한 돈입니다. 고아원입니다. 양로원이에요. 그런 경우도 얘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3자가 뇌물인 걸 몰라도 이 박근혜는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1번이고. 그다음 2번. 근데 만약 얘가 이제 병이 을하고 공동 전범 관계에 있다면 둘이 공모해서 이 수뢰죄를 같이 보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전범이면 요게 아니라 요게 된다. 한패거리로 봐야 된다. 요게 아니라 이걸로 봐야 된다. 죄를. 그게 2번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그 다음에 공동 전범이 돈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누가 갖든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공동 전범으로 공모해서 뇌물 받아 먹었어요. 뇌물 수수죄 공동 전범 됐단 말이에요. 전범 된 다음에 그 돈을 이제 사후 분배할 때 뭐 3대7로 분배하건 6대4로 분배하건 얘가 다 먹건 얘가 다 먹건 내부 분배 상관없다 이거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네, 답이었죠. 자, D번. 그러면 제3자 뇌물 수수죄에서 제3자가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 전범은 빼야 되는 거예요. 빼고 나머지 교사 방조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둘이 공모했으면은 공동 전범으로 단순 수뢰죄 공동 전범 되는 거고 공동 전범을 제외한 교사 방조 같은 경우, 교사 방조, 최순실 같은 경우 이때는 제3자가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교사 방조가 받았을 때는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교사 방조한 사람에게 죄를 물으려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받은 고아원 원장이나 양로원은 교사 방조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알고 받아야지. 불법인 걸 알고 가담하려고 받은 최순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사 방조 책임을 지게 된다 이거죠. 네, 겁니다. 자, 그렇게 쭉 써 있죠. 그래서 교사 방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랑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니은의 1번하고 디귿번하고 비교됩니다. 자, 니은 1번은 뭐예요? 박근혜가 죄가 되려면 얘는 뇌물인 걸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번은 뭐예요? 얘가 교사 방조 책임을 지려면 얘는 뇌물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꼭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1번. 자,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삼성재단 측에다가 제3자와 최순실과 계약을 하도록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가 삼성에다가 막 강요한 요 하나의 행위로 뭐가 됐어요? 제3자 뇌물수수죄하고 직권남용죄가 두 개 다 성립했죠. 하나 행위로, 강요한 하나 행위로 상상적 경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보니까 그 파란색 1번 보겠습니다. 1번 가고 이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 본부로부터 그 통신기업 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 시주를 요청해서 시중받았습니다. 자, 그거 이제 해볼게요. 자,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지시를 해가지고 제3자한테 돈을 주도록 지시를 했어요. 자, 돈을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뢰죄가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게 한 죄가 성립을 한 거예요. 이제 성립했습니다. 자, 이 죄가 성립하려면 이제 병이 을하고 공모했던 경우, 교사했던 경우, 방조했던 경우 이 죄가 성립하려면 1, 2, 3 중에 어떤 게 이 죄가 성립해요? 1, 2, 3 2, 3이죠. 2, 3 아니 선생님 혼자 막 설명하는데 그러면 뭐 수업을 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지. 그죠? 그래서
이해했으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을한테 제3자 뇌물수수자 선입하려면 을하고 병의 관계가 공모, 교사, 방조 중에 어떤 게 돼야 이게 제가 되는 거예요? 오빠가 대답 잘해줬죠? 공동 전범이면 안 돼요. 교사, 방조는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모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모했으면 이 가치가 뭐가 돼요? 뇌물수수자가 된다고. 뇌물수수자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나 혼자 이해한 것 같아. 아시죠? 그거 다 써 있어. 글로 다 써 있는 독해라는 거라고 지금. 선생님이 책에 없는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책에 다 써 있는 거를 풀어서 이해시킨 거라고. 다 써 있단 말이야, 독해, 그죠? 그렇게 돼 있다고. 심화 때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다 배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예. 그다음 또, 자, 그럼 이제 얘한테 제3자 뇌물수수자 이제 성립을 하려면 돈을 받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받는 돈이 뇌물인 걸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죠? 뭐 얘가 저가 되는지 얘가 알도 무슨 거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몰라도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교사 방조범 책임을 얘한테 물으려면 얘가 뇌물인 걸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지 범죄를 부르려면, 그죠? 그 말입니다. 설명 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아래 보니까 이제 그 파란색 1번이 특정사찰이죠, 특정사찰. 그럼 다시 이제 보고 이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사찰의 스님들한테 돈을 주게 했단 말이에요. 돈을 주겠어요. 그럼 스님들은 뇌물인 걸 알아요, 몰라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모르겠지만. 알든 뭐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제가 선입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고. 얘가 제가 선입하는 데는. 아시겠죠? 근데 몰랐겠지. 스님들이 뭐라 하시겠어요? 뭐로 주니까 받으셨겠지. 예, 그리고. 자,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큰이가 막 졸려갖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